이제 코나님께서 이제 어젠가 그때 채팅을 하실 때 돈을 많이 손실을 입으셨다고 하시길래 그래서 좀 같이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방식에서 사실 옵션 시장에서는 같이 롱텀으로 서바이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옵션에서 제가 최근에 채팅창을 봤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약간 모 아니면 도의 어프로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하지만 이제 이런 옵션 거래라는 것들이 이제 본인의 시츄에이션이라든지 본인의 risk tolerance, investment objectives 이런 거랑 다 맞아야 되거든요. 네, 코나님 혹시 한번 share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약간 올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는지 또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좀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저 주식 시작한 지는 그러니까 작년 막 코비드 터지고 나서 시작을 했고요. 네네. 옵션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 것은 그 주식을 시작하면서 주식보다는 옵션 쪽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했고, 네. 대신 이제 거래는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그 뭐 유튜브 보면서 책 보고 인터넷 기사 보고 아니면 사이트 검색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옵션 거래를 시작한 시점은 이제 올해 6월 달에 이제 제 개인적인 일로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아들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러면서 그동안 쌓은 옵션 지식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그 커버드 콜, 그 네네. 다음에 크레딧 스프레드, 네네. 그다음에 립스 DITM Deep in the Money 콜 옵션을 하는 거, 네네네. 그다음에 뭐 네이키드 푸드, 이 네 가지가 이제 가장 그 수익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전하게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트라이를 가장 많이 했고, 그 네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게 이제 커버드 콜이었는데, 네네. 커버드 콜로 할 때는 수익률이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찍지는 않았는데, 네네. 이제 이렇게 해 나가면서 그 커버드 콜로 하니까 수익률이 한 달 수익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다른 방법들을 이제 많이 좀 찾아봤죠.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아이언 컨도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가 아닌 이제 데빗 스프레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스트레들, 그다음에 스트랭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가장 크게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제가 그 변동성 부분들을 어떻게 이 옵션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지 예. 이 부분을 정확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들쭉날쭉을 하다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제시를 하는, 예를 든다면은 아이언 콘드로 같은 경우는 예. 델타가 16이나 17, 그다음에 SD가 2 그쪽 부분에다가 이제 행사가를 정하고 하다 하면은 많은 부분이 이익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예. 아이언 콘드로도 맨 처음에는 이제 수익이 나길래 이거 괜찮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그 안쪽으로 이제 좀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네네. 16에서 한 25나 30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델타가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아이언 콘드로가 수익이 잘 나던 것들도 어느 하루의 그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수익이 그 손실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제 제가 그 손절을 또 못했던, 대응을 잘 못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옵션은 말 그대로 대응을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레그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네. 빨리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거나 팔거나 하면서 그걸 조정을 해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못하다 보니까 네네. 손실이 이제 그 수익을 다 까먹고 점점점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많이 내려가면서, 그 네. 부분이 그렇게 이런 일이 벌써 발생한 게 이제 5개월, 4개월 만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한 거죠. 수익이 좋았다가 이렇게 네. 내려가 된 것이 여러 가지를 실험하다 보니까 네네. 그 전체적인 개념을 못 잡고 있다가 그런 부분들을 대응을 못했던 게 저 가장 큰 어떤 마이너스가 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일단 그 스토리 쉐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적으로 이제 코나님께서 했던 전략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이제 커버드 콜 많이 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크레딧 스프레드, 그리고 이제 아이언 컨더도 하셨던 것 같고, 풋옵션 네이키 풋도 하셨던 것 같고, CSP 형식으로 하신 거죠? 아니면은 네, 네, 아예 맞습니다. 예. 그러셨으면은 사실은 수익이 났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한 9월 달, 아니다, 6월 달, 5월 달 정도 보면 이때쯤부터 시작을 하신 건데, 옵션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을 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옵션이라는 게, 뭐, 우리 방에서도 약간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옵션을 100% 이해를 이제 못 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옵션에는 좀 조심해야 될 함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수익성만 쫓아가도 체이싱 한다고 그러잖아요. 체이싱 하다 보면 약간 이런 이상한 왜냐면 그래서 포지셔닝이 일단 되게 중요하고 그죠? 제가 봤을 때 2만 불이 코나님 이제 이 토럴 포트폴리오에 이제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상당히 크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약간 포지션 사이징을 가끔 이제 너무 크게 했는데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갔을 때 또 한 번에 큰 손실이 났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모멘텀 체이싱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체이싱을 하셨다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매번 강조하는 이제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 이제 그 부분을 좀 간과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변동성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앞으로 조금 더 괜찮은 실적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변동성 부분이 너무 아래에 있을 때 매도 전략을 했다. 변동성이 이렇게 상승해 버리면은 그만큼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미실현 어, 손실 부분으로 굉장히 잡히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심리 자체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심리 자체가 굉장히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부분에서 약간 힘들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흔하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옵션을 올해 시작하셨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CSP의 좀 효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풋옵션을 매도를 했을 때는 그런 압박을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이제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잡아놓으면 미실현 손실 부분이 너무 크게 잡히기 때문에. 자,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가 최근에 많이 계속 떨어졌죠. 계속 떨어졌는데 저도 알리바바를 손절을 할 포인트가 있었어요. 저도 알리바바를 살짝 들고 있었는데 한 요 정도 됐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서 한 여기 사이에 했던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되게 좋은 이그젬플이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죠. 이때가 아마 이제 중국에서 막 발표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압박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표면에 올라오고 정말 마켓에 리플렉트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때 이제 이런 일 이제 변동성이 올라오게 됐는데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자, 풋옵션을 한번 넣어볼게요. 가짜로. 자, 혹시 TD 쓰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풋옵션 매도를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트레이드 탭으로 가셔가지고 한 노벰버 정도 볼게요. 코나님께서 이제 아마 한 만기를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잡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그죠? 일단 그런 가정을 하고 자, 첫 번째 여기서 사람의 욕심과 보수적인 어프로치에 갈등이 생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딱 보시기에 어떠세요? 프리미엄 자체가 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앳더머니 쪽이고 점점 이제 외가격 쪽으로 가는데 외가격 쪽으로 가면 갈수록 투자의 성공률이 올라가지만 수익이 떨어지죠. 그죠? 여기로 가면은 한 계약당 한 122불밖에 못 받을 것이고 여기서 막 많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자, 첫 번째로 엑시 플랜이 정확해야 되고요. 만약에 트레이딩이 안 됐을 때. 근데 CSP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그 부분은 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근데 여기서 갈등되는 부분이 자, 내 투자의 성공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수익률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자, 여기 보면은 implied volatility 보이고 여기 이제 probability of OTM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델타를 보겠죠.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봤을 때 이제 옵션을 하는데 뭐 이제
보수적으로 할 거면 왜 옵션을 하냐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지만 저도 되게 공격적으로도 해봤고 과거에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해봤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그거예요. 옵션에서의 절대적으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그래서 제가 사이징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아무리 이 주식이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도 제가 엄청난 확신이 있어도 델타가 20 이상은 일단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공률 자체를 더 보는 그런 투자를 더 좀 선호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코나님께서 어떤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이제 그 당시에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앳더머니에 가깝다. 손실이 또 크게 나실 수가 있고 조금 더 굉장히 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공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에서 이제 실수가 있으셨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약간 보수적인 약간 어프로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알리바바를 그냥 제가 예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매수라든지 매도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고 배우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아까 코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풋옵션 매도, 그 중에서도 캐시 시큐어 풋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셀, 싱글 가셔서 이 트레이딩 자체를 그냥 우리가 엑세큐션 이제 체결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Analyze Trade를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래프로 오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풋옵션 매도예요. 자, 그럼 우리가 주가가 여기 있어요. 주가가 여기 있고 근데 코나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풋옵션 매도를 하셨을 때 이제 일단 손실이 나셨으면은 일단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아직도 그 주식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CSP 형식에서 아예 네이켓 풋매도 형식으로 아예 변형을 시켜서 아예 주식에서도 엑싯을 하셨나요? 혹시 제가 궁금한데. 예, 아마 네, 바로 빠졌습니다. 저는. 예, 빠지셨죠. 예, 이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가정을 일단 해볼게요. 제 경험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알아요. 일단 기본적인 지금 주식이 140, 지금 144불 80센트에서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우리가 주가가 111불까지 빠져도 손해가 안 나요. 일단 여기 파란 선을 보시면 이게 만기선이거든요. 이게 일단 우리 마음속에 있죠. 일단 마음속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복면하게 되느냐. 자, 일단 주가가 한 요 정도까지 빠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28불까지. 뭐 아직까지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여기까지 룸이 있으니까. 그죠? 여기까지만 가도 나한텐 수익이니까. 자, 여기 입문 초보자분들은 이 그래프 생소하시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는요. 내 수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0이고 여기는 positive, 여기는 negative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 위쪽은 내 수익 구간, 여기는 다 내 수익 구간입니다. 여기가 그죠? 이 밑에는 다 손실 구간이에요. 여기는 다 손실 구간. 지금 그리고 우리 주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자, 코나님께서 어, 직면하셨을 그런 시나리오 자체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면 기본적으로 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지금 당장 128불까지 떨어졌다고 했을 때 내가 한 계약당 손해로 잡히게 되는 게 여기 빨간 선 여기 바로 손 모양 위에 봐주세요. 381불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그 그래프를 봤을 때 변동성이 갑자기 얼만큼 상승을 했었죠? 만약에 이런 데 컷됐다. 내가 트레이딩을 하는 도중에 내가 여기서 풋옵션 매도를 했는데 여기에 걸려들었다. 진짜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변동성이 0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변동성 자체를 한번 한 30%가 올랐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일단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128불에서 주가가 128불까지 떨어졌을 때 자, 지금 손실이 이건 미실현 손실입니다. unrealized loss예요. 우리가 이거를 일단 트레이딩을 포지션을 계속 갖고 있고 이거를 정리를 하기 전까지는 이게 손실이 아닌 거죠. 그죠? 여기다 점을 하나 찍어 놓고 일단 그죠? 주가는 여기고 이거는 가정.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변동성이 내가 예상치 못하게 30% 상승을 했다. 자, volatility가 30% 올랐다는 가정입니다. 그죠? 변동성이 시장에서 30% 올랐어. 이 주식의 변동성이. 자, 어떤 상황이 되는지 봅시다. 아까 300불 미실현 손실에서 지금 900불까지 내려왔죠. 이런 상황들이 근데 이게 풋매도 포지션이 하나가 아니고
이게 10개도 될 수 있고 20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본인이 견디실 수 있는지 한번 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일단 만기까지 갔을 때 내가 이 정도 굉장히 높은 이제 승률이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승률이 한 70% 정도 돼요.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근데 이 상황이 왔을 때 본인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일단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가실 때 이 주식은 항상 우리가 CSP를 얘기할 때는 어떻죠? 이 주식이 장기적으로 유망한 주식을 CSP로 들어간다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죠. 아, 이 주식은 아닌갑다. 이 주식은 나랑 맞지 않는갑다. 이러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시면 이제 손실로 끝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안전한 어프로치로 가서 정말 이 주식은 나랑 장기적으로 유망한 주식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주식이고 내가 이거를 5년, 10년 가져갔을 때는 정말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했을 때는 이거를 사실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이 마이너스로 900 몇 불이 잡히건 어쨌건 간에 뭐 이래서 여기까지 갔어. 1700불까지 떨어지건 간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결국에 주식을 여기 행사가 어디야? 여기 행사가에서 주식을 줍게 되거든요. 115불에. 지금 얼마예요, 지금? 지금 보시면은 144불이잖아요. 자, 그럼 지금 상황, 여기는 보지 마시고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주식을 115불에 줍게 된다면 땡큐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기분이 나빠야 될까요? 땡큐 해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 이 상황이 됐을 때 여기 어디 상황? 지금 이 상황이 오게 되기까지 이제 과정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변동성이 갑자기 미치게 폭발을 했을 때 이런 상황들을 견디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옵션 사이징이 중요하다. 자, 혹시라도 옵션 투자에서 실패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자, 사이징부터 조금 더 관리를 좀 잘 해보십시오. 네, 사이징을 내가 아무리 자신감이 있고 정말 이 트레이딩에서 내가 정말 सक्세스풀 할 것 같더라도 사이징은 제발 제발 사이징은 줄이세요. 주식 너무 많잖아요. 주식 몇천 개가 있는데 굳이 한 개에 꽂히실 필요가 없다는 점.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풋 옵션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커버드 콜. 커버드 콜로 다시 한번 가서 커버드 콜에서는 사실 손해가 나오기가 힘든 장이었는데 어떻게 손해가 난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커버드 콜 하실 때 코나님 커버드 콜은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커버드 콜은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전에도 약간 블로그 포스팅 이런 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커버드 콜은 절대적으로 saturated 된 주식들, 이미 다 그로한 주식들, 그죠? 그런 주식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보면 이제 커버드 콜을 막 이런 AMC라든지 뭐 소파이라든지 이런 엄청나게 volatile 이런 주식들에 이제 하시는 이제 레디 포스팅도 많이 보고 이제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그런 종류의 트레이딩에 대해서 많이 보는데 커버드 콜을 그런 데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버드 콜이라는 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열려 있잖아요. 일단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돼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커버드 콜의 목표 자체는 첫 번째로는 인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컴. 내가 이 주식이 어프리시에이션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엄청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그게 목표가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커버드 콜은 물론 그런 스트럭처도 만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커버드 콜은 내가 시장에서 이 주식을 활용을 해서 뭐 꾸준하게 들어오는 인컴을 벌겠다. 약간 그런 어프로치를 하시면 오히려 프리미엄을 많이 받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더 대형주들을 보게 되거든요. 대형주 아니면 ETF. 그래서 커버드 콜을 하실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은 대형주 아니면 ETF를 보시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AMC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제가 꺼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제가 패밀리어한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선택을 했을 때는 사실 주가가 하루에 30%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옵션 트레이딩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주식 트레이딩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식 트레이딩인데 엄청나게 높은 레버리지가 있는 주식 트레이딩. 사실 우리가 옵션을 하러 오셨으면은 주식이랑은 좀 다른 어프로치를 해보시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너무 좋은 이제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변동성도 이용할 수가 있고 시간 가치도 이용할 수가 있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듯이 이제 옵션 시장은 주식 시장과 다르게 3차원적인 이제 수익 구조라서 여러 가지의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칼하고 총하고 방패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데 단지 이런 뭐 밈스탁이라든지 이런 변동성 높은 주식만 따라가시는 거는 그냥 옵션을
그냥 주식 투자로만 활용하시겠다는 거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갬블링의 형식으로 변해가게 되고, 물론 이런 것들에 되게 훈련이 많이 되어 있으셔서 이런 단기적인 스캘핑에 정말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돈을 버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옵션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옵션에서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미실현 손실 이런 부분을 견디실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사람이 이번에 보니까 5% 떨어졌을 때 막 죽는다는 소리 나오잖아요. 자, 지금 주식하고 옵션 경험이 2년 채 안 되신 분들은 일단 조정다운 조정을 아예 한 번도 못 보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팬데믹 때 빼고 이제 우리가 이 팬데믹 시작할 때 작년 3월이었나요? 그때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 조정이라는 걸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여태까지 미국 역사 중에 거의 최고의 부마켓에 지금 있으셨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때 냉정하게 말씀드렸을 때 아무 주식이나 샀어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적어도 50% 이상 수익이 나셨어야 됐고 아무 주식이나 사셨어도 옵션 같은 걸 콜옵션 매수를 하셨으면은 엄청난 수익이 나셨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너무 이렇게 파티를 하시지 마시고 정말 옵션이라는 것을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옵션을 너무 주식 투자의 형식으로만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옵션이 갖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시면서 정말 내가 앞으로 내 퍼스널 웨alth 매니지먼트에 정말 어떻게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으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만나자고 한 겁니다. 왜냐면 제가 또 가끔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은퇴를 하시는데 주식이 내 포트폴리오의 모든 부분이 다 주식으로 가 있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좀 나이 좀 지긋하신 분이 계신데 사실 은퇴를 뭐 내년 당장 해야 되는데 막 이 옵션 콜옵션 매수를 거의 내 포트폴리오의 80% 이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마켓 크래시가 된다고 했을 때 그거는 그냥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자산을 다 그런 식으로 낭비를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 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내가 좀 약간 나이가 이제 있고 은퇴가 가깝다고 했을 때는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겠죠. 그럴 때는 정말 점차적으로 이 인컴 전략으로 많이 가셔야 돼요.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을 담보로 내가 생활이 되는 투자, 뭐 달마다 돈이 들어오는 투자, 약간 이런 형식으로 가셔야지 그게 옵션의 장점이잖아요. 배당주 투자하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리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마음고생도 덜 할 수 있게 스트럭처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또 채팅창을 통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